안녕하십니까. 입차레부 양 대표입니다. 입차레부를 창립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전자입찰로 먹고 사는 법인업체를 운영 중이에요. 지금도 운영 중이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저는 수익계약 한 건도 없이 5년 넘게 순수익이 꽤나 높은 공식 홈페이지에 가면은 제가 낙찰받은 자료들이나 순수익에 대한 것들이 다 나와 있어요. 저는 실제로 3개의 법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법인 대표입니다. 창업 초기에 저도 낙찰을 정말 많이 못 받았었어요. 그래서 다른 대표님들하고 좀 비슷하게 운이고 로또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어떤 업체들은 기업을 한두 개만 운영을 하면서 정말 낙찰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고 낙찰이 만약에 운이라면 왜 저 사람들한테만 계속 좋은 일이 일어날까? 그 생각해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뭔가 제 스스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입찰을 앞두고 그리고 또 낙찰을 못 받았을 때 영업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았어요. 낙찰 확률이 안 좋으시네요. 직접 입찰 보세요. 어디 다른 데 맡기는 데 있으세요? 막 이런 식으로 전화 한 수백 통 받았던 것 같아요. 최근에도 입찰 앞두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대행사 대표라고는 안 써져 있으니까 전화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영업 사원들하고 통화를 할 때 어떻게 낙찰을 잘 받아주는 건가요? 낙찰 확률이 어떻게 높아지는 건가요? 이런 거를 물어봤을 때 명확하게 대답해주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었고, 그나마 제가 계약했던 업체는 엄청 신경을 잘 써줄 것처럼 말을 하기도 했고, 실제로 제가 투찰한 성향이 어떤 이유 때문에 낙찰이 안 됐던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설득력 있게 말을 하긴 했는데 6개월 넘게 낙찰을 한 건도 못 받았어요. 그렇게 영업을 당해서 계약을 했는데 결국에는 낙찰을 못 받았네요. 그래서 입찰 대행 업체 직원들도 입찰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입찰 대행 마케팅에 계속 휘둘리고 있는 상황도 그렇고, 사업을 계속 운이랑 로또에 맡기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해지더라고요. 근데 이럴 거면은 차라리 사업체를 팔고 로또를 사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탓만 해서는 절대 발전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스스로 했고요. 제가 낙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입찰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좋은 대행사를 고를 실력도 없고, 전자입찰로 먹고 사는 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모른다는 게 스스로에 대해서 많이 되돌아봤어요. 그리고 관련 분야의 책을 읽고 실제 낙찰을 많이 받고 있는 대표님들한테 찾아가가지고 어떻게 낙찰을 많이 받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잘. 그래서 제가 책을 정말 많이 읽고 제가 투찰하는 금액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분석을 많이 해봤어요. 그랬는데 실제 낙찰 확률이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업체 운영 1, 2년 차 때는 낙찰이 정말 안 돼가지고 비수기 때 빚져가면서 직원들 월급 주고 회사 유지를 하기가 엄청 힘들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하고 분석을 하고 실제 잘 보시는 사장님들한테도 전화해서 물어보고 하니까 낙찰 확률이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관공서 업체들이 이제 저한테 점점 어떻게 이렇게 입찰에 띄울 때마다 얼굴을 보냐, 이런 말들도 많이 하고, 감리 용역 업체들이, 그러니까 제가 시공업체인데 저희 현장에 감리로 오시면은 항상 저한테 물어. 제가 이제 회사를 차리려고 하는데 대표님이 혹시 직접 입찰을 보시냐, 어떻게 그렇게 낙찰률이 좋냐, 소문이 이제 슬슬 나기 시작했죠. 그리고 실제 건설사 사장님들 같은 경우랑 저랑 같은 업종에 있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장님들, 제가 입찰회부를 창업하기 이전에도 제가 입찰을 많이 받으렸어요. 입찰을 많이 받으리고 제가 받으리고 나서 낙찰률이 엄청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그 사장님들이 돈 버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영업 전화가 계속 오고, 제 주변 건설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도 입찰 컨설팅 회사에 맡기고 있는데 낙찰을 하나도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있다, 이 업계 구조상 큰 문제가 있고, 내가 실제로 법인업체를 운영하면서 낙찰 결과를 증명해 나갈 수가 있는데 나보다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컨설팅 회사들이 그렇게 낙찰이 자신이 있으면은 실제 전자입찰에 참여해서 먹고 사는 기업을 운영하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 1억짜리 일을 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세금이랑 관리비, 고정비 같은 걸 다 빼고 최소 한 30% 정도 남길 수 있죠. 건설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10% 미만이긴 한데 그래도 거긴 액수가 워낙 크니까 1억짜리 일 따주면 100만 원 정도 받죠.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 분석에 자신이 있고 낙찰에 자신이 있는데 왜 본인들이 직접 안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컨설팅 업계 바닥에 실제 낙찰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고요. 제가 진짜 실제로 성공적으로 전자입찰로만 먹고 사는 기업을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데 내가 직접 대행사를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입찰해부를 창업했습니다. 입찰해부를 창업하면서 저는 꼭 지켜야 할 원칙을 4가지를 정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업전화는 절대 하지 말자. 영업전화를 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진짜 실력이 있으면 입찰해부를 창업하기 전에 겪었던 일들처럼 관공서 직원들이나 제 주변에 저를 아는 사장님들이 입소문으로 제가 입찰을 잘 본다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굳이 내가 나랑 계약을 해달라고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저는 영업전화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식 홈페이지에도 전화번호가 없어요. 그래서 영업전화를 절대 하지 않는다. 첫 번째. 그 두 번째, 제가 낙찰을 받아줄 자신이 없는 분야가 있어요. 지역 경쟁이 5,000대 1이 되는 경우에는 솔직히 누구라도 힘들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5,000대가 넘어가면 솔직히 힘들다. 그 세 번째는 낙찰 전까지 돈을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컨설팅 업체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면목으로 해서 돈을 받는 경우가 있죠. 가입을 할 때 30만 원 정도를 받고 낙찰가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환불해준다. 근데 그것도 잘 읽어보셔야 되는 게, 낙찰을 못 받았을 경우 내가 돈을 준다, 이런 사항이 아니라 낙찰가를 제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받은 돈을 환불해준다 라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약서도 꼼꼼하게 잘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낙찰 그렇게 잘 받고 분석 잘한다고 입만 떠벌떠벌 하면서 실제로 자기 회사를 운영하지 않는 사람이 저는 가장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전자입찰로 먹고 사는 업종에 있을 거예요. 저는 실제로 입찰 대행업보다 이게 훨씬 더 마진율이 크고 재밌어요. 제 일이 재밌고 저는 제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이 일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낙찰을 받아가면서 계속 여러분들께 증명을 해나갈 거예요. 제 실력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제 사업을 계속 키워나가면서, 그리고 입찰해부도 내 사업, 내 전자입찰 낙찰을 증명해 나가면서 계속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블로그나 공식 홈페이지를 만들고 브런치라는 곳에서 제가 낙찰 심리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업체 수가 어느 정도 차버리면 절대 계약을 하지 않을 거예요. 낙찰가를 막 100개 제시해 주는 거는 저는 엄청 부도덕한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기존 고객들의 낙찰 확률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면은 저는 절대로 추가 고객을 받지 않을 생각. 그리고 혹여라도 계약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블로그나 브런치에 계속 글을 올릴 거예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앞으로 낙찰 확률을 올리는 심리 기술,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낙찰을 받아왔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계속 업로드를 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글을 보시거나 유튜브에 아마 비슷한 결의 영상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앞으로 낙찰 확률을 올리는 방법에 대한 것도 계속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에 큰 도움이 되는 입찰해부가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